이게 잘 나오는 건가? 안녕하세요. 이게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자, 1톤 트럭에 있는 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차에 있는 짐들 다 꺼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용달할 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이사할 때랑 용달할 때 둘 다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게 이사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용달만 했을 때 필요한 물건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필요해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편 봉투랑 이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세금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에는 이게 있어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놔야 되는데, 이거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쓰기가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도장을 맞추는 건데, 이 도장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랑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간이 영수증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써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세금 계산서인데, 이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사야 돼요. 이제 거래를 하면 여기다가 금액이나 뭐 단가, 공급가액 뭐 이런 걸 작성을 하는데, 두 장을 한 세트를 뜯은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고서 여기 돈을 받았으면 영수함, 아니면은 아직 안 받았으면 뭐 청구함, 이런 식으로 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뒷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공급자니까 이 빨간색은 내가 가지고 있고, 공급받는 자, 거래처 이제 화주한테 이걸 보내는데, 보통 이제 운송사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운송사에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매번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이걸로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홈택스로 세금 신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일이 여기다가 쓰기에 번거로우니까 도장을 찍어서 하면 되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거래처에서 이 정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도 같이 기재를 해서 봉투에 담은 다음에 운송 주선사에다가 이거를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화주한테 보내주면 되고, 그래서 용달을 할 때는 무조건 필수로 필요한 게 이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편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타이어 같은 걸로 만든 고무줄인데, 제 차에 달려있는 자바라 안에 호루 있죠. 그 호루 천막을 치게 되면 이 차가 달리면 이게 펄럭펄럭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펄럭펄럭 거리지 않도록 이거를 밑에를 꼭 고정을 해줘야 돼요. 끈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도 되는데, 끈보다는 이 고무가 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이거를 보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차에 걸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좀 고무이고, 이게 차가 바람 맞고 이러다 보면은 이 고무가 삭어요. 새 걸로 교체할 수 있게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조금만 가지고 왔는데, 최소 가로 1m, 세로 1m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부피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무거운 것들, 쇠로만 되어 있는 거, 뭐 금형이라던가 사출기 안에 들어가는 금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형 같은 거, 여기 트럭에 보면은 이 적재한 바닥에다가 실어놔야 되는데, 차에 실으면 이게 애매하게 고정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무게가 또 너무 많이 나가서 아무 데나 실어 놓으면 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급발진을 할 때나 적재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이거를 해 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적재한 바닥이 다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 세로 한 1m 정도 고무판은 꼭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 줄 거는 이게 아대라고 그래요.
아대가 이제 뭐 길이가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한데 이거를 따로 파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인터넷에 아대라고 치면은 파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굳이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이제 침대 프레임 바닥에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 끈을 차에 고정을 시키게 되면 세게 조이게 되면 이게 자 세게 조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눌리게 돼요. 이게 눌리게 되면 이 제품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게 잘 안 조여질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 아대를 대놓고서 이거를 대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세게 눌러도 단단하게 고정만 되지 이게 파손이 나거나 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가구나 위험한 것들, 뭐 박스 같은 것들, 좀 약한 제품들, 파레트로 되어 있는 포대자루 같은 거 그런 것들 댈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아대는 무조건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깔깔이인데, 깔깔이는 어떨 때 쓰는 거냐, 보통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하기 좀 힘든 것들, 많이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 손으로 아무리 좀 조인다고 해도 안심하고 꽉 조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유자재로 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차 한쪽에 걸어 놓고 이거를 반대쪽에 걸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조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이 하나 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접었다가 이거를 펴줄수록 이게 같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말리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길이가 짧아지겠죠.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게 걸어놓은 이 줄 길이가 타이트해지면서 이게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고정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닫아놓고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려 올라갔죠. 이렇게 이거를 이 레버를 당겨줘요. 쭉 피면 이게 일자가 됐죠. 일자가 된 상태에선 힘을 줘서 이걸 풀르면 빠지는데, 이게 지금 좀 녹슬어서 잘 안 빠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다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깔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 깔깔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끈을 한 5에서 10m, 7에서 10m 정도 되는 끈 길이를 최소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최소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탄력바, 가구바라고 하죠. 가구바라고 하는 게 이제 가구 같은 것들 쓸 때 하는 바, 그거를 이제 탄력바라고 하는데, 하나 사고, 그물망을 하나 사고, 그리고 이 깔깔이를 최소 2개 이상, 보통 하시는 분들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대는 거의 한 8개, 12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걸 일부러 안 써요. 비싼 걸 안 쓰고 가장 좀 저렴한 거, 코팅 장갑을 쓰는데, 이게 이중 코팅이 있고 좀 3M 고급 코팅 장갑이 있고, 가장 싼 이거 베트남 코팅 장갑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국산도 있어요. 이게 한 켤레에 한 140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좀 좋은 거 쓰지 왜 이걸 쓰냐, 제가 이제 3M도 써보고 이중 코팅 장갑도 쓰고 이것저것 좀 다 써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장갑이 좀 더러워져요. 그리고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끈을 잡고 있으면은 이 장갑들이 금방 해지거든요. 비싼 걸 써도 여기가 헐고 아니면 막 구멍이 나고 그런 거는 어차피 똑같고, 착용감은 물론 조금 좋긴 좋은데 이것도 몇 번 쓰다 보면 착용감 괜찮아요. 그리고 서는 거를 생각해서 이중 코팅 장갑을 쓰면, 이중 코팅 장갑은 진짜 오래 가긴 가요. 확실히 좀 더 잘 버티는데, 문제는 그거를 쓰다 보면은 또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또 금방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세척해갖고 쓰기가 번거로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좀 하니까 이왕이면 세탁해서 쓰는 것보다 좀 새 거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개인차긴 한데 안 빨아도 되고 해줘도 걱정 없는 제일 저렴한 걸 주기적으로 갈면서 쓰고 있어요. 없으면은 이제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손이 뭐 잘 안 트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안 쓰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데, 왜 굳이 장갑을 쓰냐면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손톱이 밖으로 접힌다던가 문틈 사이에 손이 끼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좀 덜 다치는 것 같아요. 아프긴 아프지만 뾰족한 거에 살이 찢어지는 일도 아예 없고, 맨손보다는 어느 정도 좀 깨끗하니까. 좀 더러워진 손으로 차 운전하고 이러면은 뭐 또 더러운 거 나중에 또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장갑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장갑을 다시 구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CRT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껌 좀 중요해요. 특히 용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종일 차에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껌을 좀 씹는 편이에요. 그래서 졸릴 때는 껌을 씹으면 좀 잠이 좀 깨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잠 깨는 껌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포터는 에어컨 필터 갈기가 굉장히 쉬워요. 앞에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만 갈아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차에 맞는 에어컨 필터를 몇 개를 사놓고 이걸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용달은 차에 좀 오래 많이 타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에어컨 필터도 좀 중요해요. 이걸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먼지를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면 에어컨 필터 이렇게 여유로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갑바천이에요. 갑바천. 차 적재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이즈를 사야 돼요. 이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차 윗부분까지 이렇게 짐이 있어도 충분히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하다 보면은 매일 날씨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해놓고 망을 씌우고 그렇게 하면 짐이 웬만해선 젖지 않으니까. 저거를 갑바천이라고 해요. 방수포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거를 사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해졌는데, 몇 번 쓰진 않았는데 차에 있다 보니까 많이 해졌어요. 이게 점프선인데, 트럭이 보통 지하주차장에 안 넣고 거의 매일 타는 차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들보다 조금 배터리가 용량이 커서 방전도 좀 덜 되고 하니까 좀 방심할 때가 있는데, 겨울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타는 차여도 배터리가 그때 방전이 돼서 일을 못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말로 이렇게 갔다가 방전이 됐는데 이웃집이 뭐 차를 대줘서 점프를 할 수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일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고, 이거를 하니까 조금 아직 제 차는 조심을 해서 아직 이거를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사하다가 고객님이 이제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눈이 갑자기 막 내리고 갑자기 추워진 때여서 방전된 차들이 엄청 많아갖고, 이게 서비스 센터를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일정이 바빠서 한참 뒤에 나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내 차 갖다 대고서 전압은 좀 안 맞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점프를 해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점프선이 하나 있으면은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달할 때 가장 필요한 장비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사할 때 필요한 장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어색하냐.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댓글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이사할 때 필요한 장비들 알려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